그래서리 TV 문학산책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연속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한강 작가님의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 5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채식주의자 한강. 여자들은 놀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집에 남고 처남은 뒤이어 혼절한 장모를 돌보고 동서와 내가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아내를 날랐다. 응급 상황을 넘긴 아내가 2인용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그제야 두 남자 모두 피가 말라 꾸덕꾸덕해진 옷을 의식했다. 오른팔에 닝거 바늘을 꽂은 채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도 동서도 말없이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 어떤 해답이라도 적혀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 답을 해독할 수 있을 거라는 듯이. 형님은 들어가세요. 그래. 동서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기색이었으나 말을 아꼈다. 나는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2만 원을 꺼내 건넸다. 그대로 가지 마시고 매점에서 옷을 한 벌 사세요. 자네는? 아, 이따 지우 엄마가 들를 때 내 옷을 좀 싸보내지. 저녁 무렵 처형과 처남내외가 왔다. 흥분 상태의 장인은 아직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장모도 부득부득 오겠다는 것을 아예 이쪽으로 걸음도 못하도록 했다고 처남은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애들 보는 앞에서. 처남댁은 충격 때문에 울었는지 화장이 지워지고 눈이 부어 있었다. 아버님도 심하셨어요. 어떻게 사위 보는 앞에서 딸을 때려요? 옛날에도 그러셨어요? 워낙 성격이 급하시잖아. 영어 보면 몰라? 그래도 나이 드시고 괜찮았는데. 나는 왜 걸고 넘어져? 더군다나 영혜가 워낙 소리 한 번 안 내고 자란 딸이라 당황도 하셨겠지. 억지로 고기를 먹이겠다는 것도 심하지만 그렇게 안 먹을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칼을 왜 들어요? 나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 형님 얼굴을 어떻게 봐? 처형이 아내를 지키는 동안 나는 동서의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가까운 사우나에 갔다. 검게 굳은 피가 샤워기의 미지근한 물줄기에 씻겨나갔다. 의심을 품은 시선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람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처형이 돌아간 뒤 2인용 병실에는 장파열로 입원한 여고생과 그 부모, 나와 아내만 남았다. 그들이 나를 흘끔거리는 것을, 무엇인가 작은 소리로 쑥덕거리는 것을 의식하며 나는 아내의 머리맡을 지켰다. 이 긴 일요일이 곧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여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내일은 처형이 자리를 지킬 테고 모레면 아내는 퇴원할 것이다. 퇴원이란 이 이상하고 무서운 여자와 내가 단둘이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음 날 밤 9시에 나는 병실을 찾았다. 처형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피곤하시죠?
아이는? 지우 아빠가 오늘은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술자리가 있었다면 나는 이 시간에 병실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이었고 아무런 건수도 없었다. 얼마 전에 바쁜 업무가 끝나고 야근도 없었다. 집사람은요? 계속 잤어요. 말 시켜도 대답 안 하고. 밥은 잘 먹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처형 특유의 사려 깊은 말씨가 내 날카로운 기분을 다소나마 다독여 주었다. 처형을 보낸 뒤 1시경이 지나 넥타이를 푼 뒤 좀 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도 장모였다.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장모가 뱉은 첫마디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장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늙음하게 우리가 무슨 험한 꼴을 보는지. 장모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나에게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올라오기 전에 준비한 거야. 몇 달간 고기를 안 먹었다니 얼마나 몸이 축났을까 싶어서 둘이 같이 먹게. 흑염소야. 지훈애가 알면 말릴까봐 몰래 갖고 나왔네. 그냥 한약이라고 하고 영희한테 먹여봐. 약재를 많이 넣어서 역한 냄새도 없을 거야. 안 그래도 귀신같이 마른 게 저렇게 피를 흘렸으니. 그녀의 끈질긴 모성애라는 것에 나는 그만 기가 질렸다. 여기는 전자레인지가 없지. 내가 간호사실에 가서 알아봄세. 장모는 가방에서 팩 하나를 꺼내 들고 나갔다. 처형 덕분에 애써 다독여진 마음이 들썽들썽 다시 일어서는 것을 느끼며 나는 넥타이를 말아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 아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나 혼자 있을 때 깨어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자 그제야 장모의 출현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아내는 발치에 앉아있던 나보다 장모와 먼저 눈을 맞추었다. 장모는 막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화들짝 반색을 했으나 아내의 표정은 읽어내기 어려웠다.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잤다더니 다소 온화하고 링거액 덕분인지 단순한 부기인지 뽀얗게 피어난 얼굴이었다. 장모는 김이 나는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거사. 장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이것 좀 먹어봐라. 얼굴이 그게 뭐냐. 아내는 순순히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한약이다. 너 몸 보한다고 지어왔다. 왜 옛날에 너 결혼 전에도 한번 약 지어 먹었잖냐. 아내는 컵에 코를 대보고 고개를 저었다. 한약 아닌데요. 담담하고 쓸쓸한 얼굴로 어찌 보면 연민이 어린 것 같은 눈으로 아내는 팔을 뻗어 컵을 장모에게 돌려주었다. 한약 맞아. 얼른 코 막고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이 애미 소원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던? 장모는 아내의 입으로 컵을 가져갔다. 정말 한약 맞아요? 그렇다니까. 망설이던 아내는 코를 막고 그 검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장모는 희색이 만면하여 더 마셔 라고 외쳤다. 주름진 눈꺼풀 안에서 장모의 눈이 번쩍거렸다. 뒀다가 이따 마실게요. 아내는 다시 누웠다.
뭐 먹고 싶냐? 입가심으로 단 것 좀 사올까? 괜찮아요. 그러나 장모는 매점이 어디인지 나에게 묻곤 황황히 병실을 나섰다. 아내는 뒤이어 담요를 걷고 일어났다. 어디가? 화장실에. 나는 링거액 주머니를 들고 아내를 따라갔다. 아내는 링거액 주머니를 화장실 안에 걸어두게 하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몇 번의 신음소리와 함께 뱃속에 들어간 것을 모두 개원했다. 허전허전한 걸음걸이로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내에게서 역한 유액 냄새, 시큼한 음식 냄새가 났다. 내가 그녀의 링거액 주머니를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붕대를 감은 왼손으로 그것을 들었다. 충분히 높이 들지 않아 피가 조금씩 역류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어기적어기적 걸음을 옮겨 장모가 바닥에 내려놓은 흑염소 가방을 들었다. 링거 바늘이 박힌 오른손이었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병실을 나간 뒤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나는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여고생과 그 어머니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요란한 문소리를 내며 장모가 뛰어들어왔다. 한 손에는 과자 봉지를, 다른 손에는 한눈에도 검은 액체가 터져 나올 것을 알 수 있는 종이 가방을 든 채였다. 정서방은 어쩌자고 보고만 있었는가?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았을 거 아닌가? 나는 차라리 그 병실을 나가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아냐? 이걸 버려? 네 애매비 피땀이 어린 돈이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허리를 굽힌 채 문간에 선 아내를 역류하여 링거액 주머니 속에 흘러드는 그녀의 붉은 피를 나는 보았다. 네 꼴 봐라 지금.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는 거다. 거울 좀 봐라. 내 얼굴이 어떤가 보란 말이다. 장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낮은 울음으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낯선 여자의 울음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가듯이 침대 위로 올라갔다. 가슴까지 담요를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그제야 나는 진홍색 피가 반남아 담긴 링거액 주머니를 들어 올렸다.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 왜 내 얼굴을 삼킬 듯이 들여다보는지도 몰라. 왜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에 붕대를 쓰다듬는지도 몰라.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가 없어. 장모를 택시 태워 보내고 돌아오자 병실이 어두웠다. 소란에 질린 여고생과 그 어머니가
일찌감치 텔레비전과 불을 끄고 커튼을 친 것이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보조 침대에 옹색하게 누워 잠을 청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선 안 되었다. 얼핏 든 잠에 꿈을 꾸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 칼을 배에 꽂아 힘껏 가른 뒤 길게 구불구불한 내장을 꺼냈다. 생선처럼 뼈만 남기고 물컹한 살과 근육을 모두 발라냈다. 그러나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잊고 말았다. 어둑한 새벽이었다. 나는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아내가 덮은 담요를 걷어보았다. 캄캄한 어둠을 더듬어 보았다. 흥건한 피도 파헤쳐진 내장도 없었다. 옆 환자의 침대에서는 쌕쌕 거친 숨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기이한 떨림을 느끼며 검지손가락을 뻗어 아내의 인중에 대어보았다. 살아있었다. 다시 잠들었다가 깨었을 때는 이미 병실이 환했다.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밥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대. 여고생의 젊은 어머니가 말했다. 안쓰러움이 담긴 말투였다. 나는 침대에 놓인 식판을 보았다. 아내는 밥공기를 열어보지도 않고 식판을 그대로 두고 어디로 갔나 링거 주사도 뽑아버려 긴 비닐 호스의 끝에 피 묻은 바늘이 매달려 있었다.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입가에 흘린 침자국을 닦으며 나는 물었다. 우리도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요. 뭐라고요? 그럼 절 깨우셨어야죠. 하도 고나게 주무시길래 사정이 있나 보다 했죠, 우리야. 젊은 어머니는 난감한 듯 다소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혔다. 나는 옷매무새를 여미고 뛰어나갔다. 긴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며 다급히 두리번거렸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이날 오전엔 회사에 얘기해 2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해뒀으니 그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을 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단은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자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타이를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도 아내는 없었다. 숨가쁘게 좌우를 살피며 달려나간 병원 뜰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환자들이 나와 있었다. 이른 아침 한때의 서늘함을 맛보러 나온 것이다. 장기 입원 환자들인지 지치고 쓸쓸한 그러나 나름대로 평화로운 모습들이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가 가까워졌을 때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어깨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를 벗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앙상한 쇄골과 여윈 젖가슴, 연갈색 요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왼쪽 손목의 붕대를 풀어버렸고 피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는 듯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벗은 몸과 얼굴을 감쌌다.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래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 봐, 젊은 여자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뭐야? 빈손 아니야? 아니에요. 뭘 꼭 쥐고 있는 것 같아. 아, 저기 봐요. 인제들 오시네. 뒤를 돌아보자 심각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와 중년의 경비가 이 편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즈가 함부로 번진 듯 피에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미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번쩍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관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뭐라고 있어 지금? 나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내의 무릎에 놓인 환자복을 들어 그녀의 볼품없는 가슴을 가렸다. 더워서.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특유의 수수한 미소였다. 더워서 벗은 것뿐이야. 아내는 칼자국이 선명한 왼손으로 자신의 이마에 쏟아지는 햇빛을 가렸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아내의 움켜진 오른손을 펼쳤다. 아내의 손아귀에 목이 눌려있던 새 한 마리가 벤치로 떨어졌다.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작은 동박새였다. 포식자에게 뜯긴 듯한 거친 이빨 자국 아래로 붉은 혈흔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